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3단 논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는 자연인이다 또는 섬 같은 데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극히 예외의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혼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는 본인이 준비를 했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 물질, 음식 등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 산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3단 논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 1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제 2입니다.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정치 과정입니다.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정치 과정이라는 것이 전제 2가 되겠습니다. 전제 3 결론을 보게 되면은, 따라서 정치 과정은 인간이 하는 것으로, 따라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정치적 중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유교적 전통으로서 공자가 말한 이 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자 제자께서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책을 쓴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용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은 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용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용이라는 것을 양쪽이 극단이 있게 되면은, 좌와 우와 있으면은 딱 정중앙, 나는 중앙이다,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중앙이다 해서 나는 정치적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쪽을 초월한 듯한 그런 콘텐츠를 보이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양쪽을 다 포용하는, 나는 극단적인 아닌, 나는 양쪽을 다 포용하는 그런 존재다 하면서 유교적인 영향으로서 이 상당히 자기 방어적인 고차원적인, 차원이 높은 모두를 포괄적으로 전부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정치적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제 1, 2, 3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결코 정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치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질, 문명,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얻어 쓰면서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회적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갈등, 의견 차이, 자원의 분배 문제 등 인간의 욕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욕구 문제, 욕심, 탐욕, 이 모든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적인 과정이고 정치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정치로부터 완전히 중립적이거나 벗어날 수 없으며 정치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죽어서까지도 정치 속에서 장례를 치른다거나, 정치 속에서 죽어서까지도 정치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 묻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정치에서 완전히 이념적인 중립이라는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생각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구조 안에서 침묵일 뿐입니다. 말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침묵일 뿐이지 완전한 중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